정의당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어제부터 이제 뉴스의 중심으로 왔습니다. 다음 주제는 심상정의 숙고로 잡았습니다. 일단 이틀 전에 갑자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숙고에 들어갔고요. 대선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여영국 대표가 오늘 심상정 후보와 연락을 했었다고 하는데 일단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의 동지이던 노회찬 의원까지 떠나보내고 또 지난 2년간 당의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 여전히 그 모든 책임이 심상정 후보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후보께서도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부터 백지에 그림을 그린다는 심정으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너무 큰 걱정 마시라 하는 안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박원석 의원님이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여영국 대표가 앞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통화한 뒤에 했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여 대표가 만났잖아요.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숙고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많은 분들이나 언론에서 이제 지지율이 낮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아서 어쨌든 후보가 좀 고민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도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 대선이 사실은 뭐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다. 도대체 이게 대통령 선거인가?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고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기대나 바람도 굉장히 큰데 왜 심상정과 정의당이 그 대안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과 또 성찰과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당선을 목적으로 나오지만 당선만이 선거의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선거에서는 어쨌든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 거고 예.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가겠다는 비전도 있는 거고 그런 가치 비전에 충실한 정당이 정의당이라고 자부해 왔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심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뭘 이루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한테 잘 다가가지 않고 있다. 또 우리가 그만큼 절박했느냐 이런 데 대한 어떤 반성 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대로 그냥 계속 이제 선거는 어쨌든 바쁘게 돌아가고 후보는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가야 될 때도 많고. 근데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멈춰서 아까 이제 백지에서부터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 시대의 이 진보정당 심상정의 그 필요성 이거를 증명하는 그런 선거 득표도 득표지만가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될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예.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이제 처음에 2000년에 진보정당이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때 권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거의 10% 이상의 득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많이 내렸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좀 죄송합니다만 좀 쪼그라드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고 물론 거기에 통진당 사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PD, NL 갈등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번 대선을 통해서 확고하게 진보정당의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심상정 후보는 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심 후보님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유 그 물에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또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약간, 번째 도전이죠. 네, 네 번째 도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는 아니지 정의당도 뭔가 좀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가는 게 그게 좀 맞지 않겠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사적에서는 좀 했었는데 결국은 그 한계를 못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출마한 그 유력 후보들을 보면 현직 국회의원은 심 의원밖에 안 계시고 그렇죠. 또 정치도 가장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다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죠. 네, 정치도 심상정 가장 후보만 현직 오래 의원입니다. 했고 그런 면에서 너무 이제 국민들한테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까 이제 그 밥에 그 나물 이런 표현도 하시지만 오래된 인물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반드시 약점이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점도 지금 될 수 어떻게 있죠. 보면 이 이른바 이제 진영 대결이라고 하죠. 이런 게 너무 강하고 뭔가 이게 통합과 또 타협과 조정의 문화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그건 사실은 정치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걸 해본 경험도 없는 후보들인데 그 가운데서 심 후보가 가치가 뚜렷하고 또 자기 생각이 뚜렷한 자기 철학이 뚜렷한 정치인이긴 했지만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이제 정개특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조정력을 발휘했던 경험도 있고
또 법을 만들어 본 사람이고 이제 이런 강점도 있는데 그런 정치를 오래 했다는 게 그냥 뭐 약점이 돼버리는 이 상황도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예. 다만 그게 약점이 아니고 이런 강점이 있다라는 메시지로 전환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역량의 부족이죠. 뭐 당일 수도 있고 후보일 수도 있고요. 당 캠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 것도 좀 되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당도 여기에 호응해서 선대위를 사실상 해체하고 처음부터 어쨌든 그 더 절박하게 쇄신해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오늘 결의를 하고 여행국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는 만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 자, 이런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의당에서 가장 큰 쟁점은 혹시 심상정 후보가 후보 사퇴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이걸 뭐 역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아마 심상정 후보라는 사람을 아는 분들이라면 그럴 리가 없다고 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또 깜짝 놀랄 네, 거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그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나선 일에는 끝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정의당의 지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율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거기는 우리 사회의 뭐 수많은 약자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와 지지가 담겨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다. 정의당이 어쨌든 이 위기를 뭐 잘 극복을 해서 다음 주 또 밝은 얼굴로 말씀 듣기를 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어두웠어야 되나 봅니다. 알겠습니다.